첫 번째 경기 셰필드 대 밀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주력으로 활용한다. 브레레터는 좌측에서 1대1 돌파와 컷신을 통해 찬스를 만들며 캠벨은 침투형 스트라이커로 움직임이 다양하며 하메르는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중거리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다만 클라크와 노링턴 데이비스의 이탈로 인해 좌우 수비의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으며 중앙 수비 자원 사치데브, 데이비스의 부재로 인해 세트피스와 크로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밀월은 4-4-2 기반의 압박 전술을 활용하며 수비 안정성을 기반으로 역습 위주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코번과 이바노비치는 문전 집중력이 높고 허니맨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패스 전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핵심 자원인 네글리, 허친슨, 맥나마라의 부상은 측면 커버에 큰 공백을 남기고 있으며 윙백의 수비 가담이 부족해 상대 측면 침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셰필드는 다수의 수비 이탈자 속에서도 공격 전개와 측면 돌파 중심의 패턴이 확고하며 브레레턴 하메르의 조합이 밀월 수비를 반복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밀월은 수비 균형 붕괴와 커버 조직력 저하로 인해 흐름 주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셰필드가 유리한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스토크시티 대 루턴타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 전환을 주무기로 삼고 있고 갤러거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며 베주노는 이선에서 탈압박과 드리블 전개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끈다. 마누프는 우측 돌파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꾸준하며 윌슨 마이너스 브랜드와 스티븐스의 이탈은 측면 수비 전환에 부담을 주지만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높아 쉽게 밀리지 않는다. 루턴타운은 3백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세트피스와 롱볼 중심의 전개를 활용하는 팀이며 모리스는 제공권과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며 아스가드는 탈압박에 능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핵심 스트라이커 아데바요의 부상은 팀 전술 전체에 큰 손실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앙 수비 조합인 브라운과 나캄바의 동반 이탈은 세컨볼 싸움과 후방 커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토크시티는 중원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를 앞세워 전방에서 찬스를 만드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베주노의 탈압박과 마누프의 스피드가 루턴의 3백 뒷공간을 끊임없이 위협할 수 있다. 루턴은 아데바요 결장으로 공격 전개의 핵심이 빠진 가운데 수비 라인의 조직력도 크게 무너진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스토크가 안정적인 흐름을 통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구도다. 세 번째 경기 와퍼드 대 헐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와퍼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좌우 전개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팀이며 바요는 골 결정력과 활동량을 고루 갖춘 중심 스트라이커이며 베터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타이밍과 오버래핑이 날카롭고 루자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개 속도를 책임지며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부상자는 최소화된 상태며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헐시티는 점유율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팀으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과 측면 전개에 강점을 보인다. 조한 페드로와 게라트는 개인 돌파와 침투가 능한 공격 자원이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며 마타조와 벨루미, 베리 밀라까지 중원 핵심 자원이 연쇄 이탈하며 전개 속도가 느려졌고 압박 대응 능력도 떨어지면서 상대의 템포에 쉽게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와퍼드는 홈 2점과 함께 압박 중심의 전개를 통해 공격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반면 헐시티는 중원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연결이 끊기고 있으며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개 효율성을 감안하면 와퍼드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네 번째 경기 미들즈브러 대 리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들즈브러는 3백 기반의 수비형 전술을 운영하며 하네스와 잭슨을 중심으로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한다. 아담스는 전방에서 침투와 세컨볼 연결을 통해 마무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팀 전체적으로 간결한 전개를 선호한다. 그러나 현재 부상자가 무려 9명에 달하며 특히 수비 라인이 대거 이탈해 조직적인 수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와 세트피스 수비 모두 불안한 모습이며 대인 마크 완성도도 떨어져 있다. 리즈는 4-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전개 속도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며 포스터는 제공권과 피지컬 모두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브라운힐과 앤서니는 이 선에서 연계와 탈압박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수비 라인에 일부 이탈자는 있으나 전체적인 스쿼드 균형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중원 압박과 역습 전환에서 미들즈브러보다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미들즈브러는 3백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비 라인의 대거 이탈로 전술적 완성도가 무너진 상태고, 리즈는 빠른 템포 전개와 압박 강도, 공격의 유기적 연결면에서 한 수 위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리듬은 리즈 유나이티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5번째 경기 아스날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전형적인 점유율 기반의 포지션 플레이를 구사하며 외대고루 중심의 전방 연계가 매우 유기적이며,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가 좌우에서 넓은 폭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빅매치에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강하고 초반 라인을 쉽게 올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활용한 역습 위주의 속도 전개가 강점이나, 이번 경기처럼 아스날 원정에서는 안첼로티 감독 특유의 로우블록 중앙 밀집 전술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호드리구가 중원에서 수비 가담을 병행하며 포지션 밸런스를 맞추는 구도로 공격은 후반을 노릴 수 있고, 전체적인 득점 집중도는 후반 교체 카드 이후 올라가는 구조로 초반부터 열리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아스날과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레알은 원정 경기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전망이며, 아르테타와 안첼로티 두 감독의 운영 철학을 감안하면 난타전보다 루즈한 흐름 속 견제 위주의 공방이 펼쳐질 확률이 높고, 그러므로 무승부를 추천한다. 6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콤파니 체제에서 포백 기반의 전술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좌우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공격 패턴의 핵심이며, 올리세가 넓은 측면에서 컷인과 볼 전개를 통해 유리한 1대1 구도를 만들고 케인이 중앙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고,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공격 전개와 수비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중측면 밸런스가 뛰어나며 포백 시스템을 활용한 측면 오버래핑과 이선 합류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터밀란은 3백 기반의 후방 빌드업과 윙백의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미키타리안이 중간 지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튀랑과 아르나우토비치가 전방에서 넓게 퍼져서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며, 다만 포백팀을 상대로 측면 수비 커버가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쪽에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윙백이 수비 가담을 늦추면 좌우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해 상대 측면 조합에게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뮌헨은 포백 시스템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패턴이 전술적으로 매우 세련된 팀이며, 인터밀란은 3백 구조에서 윙백 가담이 늦어질 경우 이 공간을 막아내기 어렵고 뮌헨의 공격 패턴에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므로 바이에른 뮌헨 승의 승리를 추천한다.